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 과목의 문제 해설을 맡은 김덕 선생입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 해설 강의를 잘 보시고요. 재밌게 문제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이 강의를 보실 때가 시험을 본 다음에 보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전에 보시거든요. 시험을 보기 전에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일기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인데, 여기 보시면 할머니를 지나쳤는데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할머니를 도우러 갔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도덕적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덕적 존재라는 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죠. 이거를 우리가 도덕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선, 악을 판단하고 나름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 이게 이제 도덕적 존재죠. 자, 2번 문제 보시죠.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사용한 비판적 사고의 방법은 귀찮은 쓰레기를 교실에 버렸어요. 네, 너처럼 귀찮다고 쓰레기를 버리면 교실이 어떻게 될까? 쓰레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나는 귀찮아서 버렸어. 근데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 어쩔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서 모든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시켜서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화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보편화 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고요. 3번 도덕의 추론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 추론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를 딱 하나 내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명제라고 부르거든요. 도덕명제라고 부르는 애들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돕는 행위다.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이는 건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참이고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 판단. 그래서 여기는 라스트는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되겠죠. 도덕 판단은 봉사활동은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덕 원리라고 나왔고, 도덕 원리 가치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죠. 도덕적 신념 형성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보편적인 가치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도 예스라고 대답할 만한 아이, 이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을 사랑해라, 뭐 사람들을 사랑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건 사실 뭐 시간이건 공간이건 초월해도 당연히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이럴 때 요런 거를 지키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라는 건 옳은 거는 뭐겠어요. 당연하겠지만 맹목이라는 건 어떤 거를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걸 맹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무지성, 지성이 없이. 그리고 환상이라는 건 그렇죠. 도덕적 신념의 말 그대로 내가 마음껏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환상은 도덕적 신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방종은 자유롭다 못해 자유가 너무 많을 때 생기는 거를 우리가 방종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유롭게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뭐 나는 자유니까 마약이다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자유가 아니죠.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을 넘는 자유? 네, 그게 좀 적당한 표현 같네. 선 넘는 자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방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없네요. 평화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 예. 일단 여기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예, 제가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 습관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네, 허례허식이라는 건 네, 너무 형식적인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자동차를 샀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필요한 건 경차인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막 내가 막 아우디 뭐 람보르기니 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샀어요. 그런 게 허례허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아주 부자가 아닌데 결혼식은 영혼을 끌어 모아서 막 5억짜리 뭐 3억짜리 결혼식을 한다. 이런 게 허례허식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보다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무리하는 중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무리할 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허례허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팔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손톱이 깨져도 으아 이러면서 병원을 갑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프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던가 아니면 뭐 공황장애가 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증상이 오면 진짜로 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울증이 오는 건 네가 마음이 나약해서라고. 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그 나약해서라고 말한 그분을 손절했어요. 예.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나약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진짜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 잘한다고 암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립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신적인 아픔도 누구나 언제든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뭐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아가 네, 여러분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한 10몇 년 전쯤에 제 나이 또래에 굉장히 잘 나가는, 저는 이제 학원 강의를 하니까 제 나이 또래에 굉장히 잘 나가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막 진짜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막 되게 좋은 집에서 아주 훌륭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질투? 예, 뭐 자괴감? 이런 오만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졌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고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하등의 의미 없는 감정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번 거고 저는 아직 그 정도 못 된 거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자라는 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요. 세계 시민으로 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 세계 시민이면 스케일이 좀 크죠? 자, 세계 시민으로 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이 뭘까요? 자, 일단 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외국인을 그냥 안 되죠. 세계 시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세계에 왔을 때 세계적인 기준, 보편적인 기준을 맞는 거를 얘기하는데 민족의 정체성만 강조하자면 싸우자는 얘기고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에 무관심해지기, 이것도 싸우자는 얘기죠. 네, 답은 1번입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설명하기도 좀 애매해서 현대사회 가정윤리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정의 윤리니까 집안 이익이겠죠?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애기 엄마가 저한테 막 걱정을 해요. 막 요즘에는 애가 말을 안 듣고 뭘 하자면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 한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전형적인 사춘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두라고. 그냥 대안을 제시해주고 설득만 하지 강요하지 말자. 얘기. 예, 그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시답지 않게 그냥 오다 가다 뭐 아니면은 가끔 마트 같은 걸 가면 와이프랑 우리 둘째 안 데리고 우리 큰아들만 데리고 그냥 훌랄랄라 놀러 가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한 대화, 의사소통. 제가 뭐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하기. 네, 그쵸. 우리 아들이 저보다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이 저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 단지 그냥 좀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서 집안일을 나누기. 네, 저도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네. 청소는 너무 어려워요. 자,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 관습을, 이게 답이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시대에 맞지 않는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에 막 가끔 가면,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제가 부엌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어디 부엌에 오냐고. 뭐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덕목. 여기서 보시면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헤아려 보살펴주고 도와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배려라고 하죠. 배려. 네. 상대방을 챙겨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배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무지 탐욕은 뭐 말할 필요 없겠고, 예,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이성교제의 태도. 예, 그쵸. 예, 이게 정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남자는 여자분한테 이성에게 끌리기 마련이고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기 마련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네, 서로 존중하는 자세.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한쪽을 사랑하면은 주로 약한 쪽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잘못된 부탁이라도 무조건 들어주는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도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싼 선물을 해주는 거? 이것도 별로. 네. 이성교제를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큰일 나죠. 여러분, 성적 욕구의 수단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답은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거는 좀 자제해야죠. 보통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는데 남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고 10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인간에게 인권은 왜 필요하냐? 인권에 필요한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건 다 예스죠.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침해하려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읽으셨는데 4번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빨리 개념책이나 개념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네, 저희 시대주 검정고시는 제가 개념 수업을 하니까 제 수업 들어주세요.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서술형 평가의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래요. 이웃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자세.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이라는 건 요렇게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덕적 자세, 그럼 올바른 자세예요.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늦은 시간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보시면 모릅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예. 제가 저희 집에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 그래서 필연적으로 애들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나이 차이도 한 3살? 4살? 이렇게 나니까 정말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고 저희 둘째 녀석이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희는 무조건 1층 가서 살고 있어요. 예, 아마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둘째 녀석이 중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1층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좀 위로 올라갈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절을 지켜 인사하는 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예, 얘 기억이 잘못됐죠. 저녁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거. 예, 저도 음악 크게 듣고 싶으면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12번 바람직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닌 거. 자, 준법 정신이라는 건 법을 지키자는 거죠. 참여의식은 뭐 이것저것 우리나라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자는 얘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에 참여 이런 거죠. 책임의식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라는 거고, 이기주의는 네, 요게 답인데 바람직한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이 아닌데, 이기주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마인드, 나만 아니면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 요게 이기주의입니다. 요런 거 가지면 안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옳은 거. 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자세. 힘이 약한 나라는 무시해도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되죠. 힘이 약한 나라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 우리도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만을 강조한다는 생각은 얘도 틀렸고요. 다른 나라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얘도 틀렸죠. 네,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요게 답이겠고, 답은 4번입니다. 문제의 레벨이 좀 쉬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중학 검정고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14번이요.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자세로 옳지 않은 거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하다고 했죠.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하다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네, 사생활 존중하셔야죠. 사이버 폭력은 금지. 대표적인 게 악플이죠. 악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해당 연예인 됐던 해당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알게 됐어요. 누가 그러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누굴 뒷담화하는 거라고. 예,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뒷담화 당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유언비어의 유포. 예,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유언비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소문이잖아요. 유언비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해라. 네,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지은 노래를 내가 지은 노래인 양, 네, 이런 거 곤란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래요. 갈등이 생기는데 왜 생길까? 자, 일단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가치관 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찍어 먹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정말 좁힐 수 없는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 찍먹이냐 부먹이냐, 우리의 탕수육의 역사와 함께하는 아주 힘든 차이죠. 그 다음에 원활한 소통하면 좋죠. 이해관계의 충돌. 이해관계라는 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해관계 그럽니다. 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하는데 나한테 이익이고 어떤 그 사람한테는 손해가 나는 상황. 요럴 때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찍먹을 먹으면 난 행복해. 근데 부먹을 먹는 사람은 불행하거든. 싫거든. 서로 싸우는 거죠.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의 실현은 이건 좋은 거고, 답은 그래서 2번 기억 디귿 되겠네요. 자, 16번 보시죠. 딱 얼굴 보시면 알겠나요? 이거 간디 그림이죠.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라는 말에서 이미 공자라든가 칸트라든가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안 되겠죠. 예, 답은 간디고요. 여기 보시면 식민지배에 굴하지 않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실천해서 요거 우리가 보통 스와라지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와라지 운동이 비폭력, 스와데시 운동은 국산품 애용 운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법. 학교폭력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폭력이라는 건 크게 예를 들면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이렇게 구타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지만 예를 들면 언어적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것도 엄연한 학교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꼭 주먹으로 때려야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말로 괴롭히는 것도 충분히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적절한 방법 선생님께 알리고 대책을 세우는 거겠죠. 괴롭히는 상대에게 싫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싫다는 말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안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상대는 나한테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는 거지 그냥 괴롭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걸 노리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싫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걔가 나를 안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조용히 참는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일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더 신나서 날뜁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돈을 줘서 이건 참는 것보다 더 나쁘죠. 더 안 좋아요. 돈을 줘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러면 당신은 호구가 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 친구의 지갑이 되겠죠. 일진놀이의 피해자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서 일진놀이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 일단 선생님에게 만약에 선생님에게 알리기 힘들다면 부모님에게라도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알리고 대책을 같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학교 폭력 같은 경우의 대책은 생각보다 지금 요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여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가해자여서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당연히 아닌 분들도 많이 존재하시고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고 아니면 어른이시라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이나 직업 생활을 하는데 이런 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갑질이라든가 갑질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랑 똑같습니다.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자, 내가 아픈 만큼 남도 아픈 겁니다. 자, 18번이요. 정의로운 국가의 역할로 옳은 거. 기본권 축소하면 안 되죠. 거주권을 제한한다. 거주권이라는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공정한 법과제도 요게 답이겠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9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들어갈 사례.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는 점점인데 물질적 가치 이건 아무래도 이제 물질적 가치에 연결되는 거겠죠. 물질적 가치에 연결되는 걸 텐데 물질적 가치에 연결되는 거 여기서 사랑, 우정, 평화, 재물은 쇼미더머니 돈이니까 돈 같은 게 연결이 되겠죠. 요거는 2번이고요. 20번입니다. 부패. 여기서 부패라는 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는 진짜 물건이 썩는다 이거라기보단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이게 왜 생기냐? 보통 이런 게 있으면 혈연, 학연 이런 거 강조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어디십니까? 아이고 제 후배입니다. 이런 거.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쉽죠. 3번이 청렴의식이 있으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청렴의식 모두가 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뇌물수수나 인사청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월급을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을.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대신에 부정부패가 걸리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죠. 정말 옛날이었으면 진짜 무슨 삼족을 멸하라 이런 말 하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1번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거.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네, 민족 공동체의 회복.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약 5천 년에 가까운 한반도의 역사 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서로 뿔뿔이 갈라서고, 그러니까 북한 쪽과 우리가 딱 반으로 갈려서 갈린 거는 200년밖에 안 됩니다. 250년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한 150년, 200년의 기간은 신라와 발해의 관계고요. 신라와 발해가 그렇게 한 100년 넘게 갈라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7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통일을 해야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맞는 얘기고, 문화 차이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확대되면 안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22번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자,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하고 자연을 서로 나눠서 생각해요. 분리해서. 그리고 얘가 인간이 우월하고 자연을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을 위한 뭐가? 도구인 거죠. 오케이? 요 관념만 잘 이해하시면 인간중심주의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한 실천 태도. 일단 쓰레기 분리 배출해야죠. 네. 일회용 컵은 가능한 안 쓰는 게 좋겠죠. 예, 일회용 컵 자체가 자원을 낭비해서 만드는 거니까 물건 살 때 장바구니 대신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장바구니 들어야죠. 비닐봉지는 땅에 들어가면 안 썩어요. 장기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꽂아두면 안 되지. 뽑아야죠. 전기 낭비. 전기도 여러분 다 석탄 태워서 석유 태워서 만드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둔 혜택으로 옳은 거. 과학기술이 가져둔, 여기서 보시면 뭐요? 혜택이요. 좋은 점이죠.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우리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측면. 네, 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 상상이 가시나요? 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란 게 없었어요. 대학이 뭐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는데? 아니지, 대학 졸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처음 나왔구나. 네, 2008년쯤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지금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90년대니까요. 예, 없었어요. 저 대학 들어갈 땐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니까 되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이네요. 예,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뭐가 생활이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하나 보려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도착한 데 3달, 그 녀석이 편지 써서 오는데 3달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이메일 보내면 1초 안에 가죠. 이해 가시나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 뭐 화상으로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어디 출장을 갔으면 우리 아들내미들하고 화상으로 통화하고 막 아들아 뭐 이러면서 보고, 요런 것들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도 보고 계신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진짜 15년, 20년 전엔 이런 거 자체가 없었거든요. 영상으로 실제로 교실에서 보는 것 같은 수업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좋은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25번입니다. 도덕적 삶을 위한 노력을 보기에서 골라라. 도덕적 삶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이라는 말을 뭘로? 올바른 삶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올바른 삶, 보람된 삶을 추구한다. 가치 있는, 이거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되게 유사하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배타적인 삶의 태도는, 배타적이라는 건 남이 하는 건 다 싫어, 삐딱해, 이런 거 태도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학년도 중학교 졸업, 중졸,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의 시험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석 선생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